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12지지의 이제 한자적인 의미를 쭉 얘기를 한 거라면 이제 실제적인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동양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양은 이진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십진법을 썼고요. 12진법을 썼고요. 60진법을 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진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기예요, 주기. 그러니까 2주기, 10주기, 12주기.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이 10주기죠. 그래서 10진법이에요. 자, 볼게요. 이진법이 뭐냐? 음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양. 그게 이진법이에요. 그죠? 동양은 분명히 음양 썼잖아요. 그게 이진법. 그럼 십진법은요? 십천간이에요. 십천간이 십진법이에요. 왜? 10개를 기준으로 계속 돌잖아. 그럼 10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주기잖아요. 그게 십진법이에요. 그럼 12진법은요? 지금 배우고 있는 12지지. 12지지. 그죠? 근데 이 12지지라는 건 단순히 12진법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이 12시진으로 하루를 나눴고 1년을 나눴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12진법을 쓴 건 왜? 얘하고 얘는 실제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건 12진법이에요. 의외로 12지지, 12주기. 그게 하루의 개념이자 1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진법은 이제 얘네 둘이 합친 거죠. 그게 60진법이에요. 그래서 사주 처음에 배웠을 때 그랬잖아요. 60갑자, 내가 태어난 날의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60년을 주기로 똑같다라는 게 60진법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음력과 양력이 같다는 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60년을 주기로. 그래서 웃으며 얘기했죠. 아무리 대단한 사주도 60년 만에 한 번은 꼭 나온다. 왜?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상은 1000년, 100년 뭐 이렇게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사주는 무조건 60년 만에 하나는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60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60진법이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50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있고 저걸 해서 아는데 그때는 어떻게 알았냐고. 왜? 60갑자를 썼다는 건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 복희 씨가 진짜 외계인이냐 아니면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 60진법은 지금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60년을 주기로 양력과 음력이 같아서 60갑자예요. 그러면 뭐래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 윤달까지 똑같아요. 60진법으로 들어가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윤달이 생기는 이유는 양력과 음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365점 며칠이고 달은 29일이죠. 그 차이 때문에 윤달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60쪽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5000년 전에.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건데,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게 좀 계절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계절적인 의미다, 시기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하기 위해서 좀 묶을게요. 해자축이 수, 임묘진이 목, 사오미가 화, 신유술이 금이에요. 이 중앙이 토고요. 자, 그래서 수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것, 그 다음에 계절이 시작하는 것, 다 임목에서 시작합니다. 임목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 생명. 목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목이 생명이죠.
그 목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명이 시작하는 거. 그게 목입니다. 인목이에요, 인목. 그래서 인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가장 화려한 것. 그러니까 개나리 피고, 그죠? 개나리 피고 이때가 묘월, 3월 정도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춘3월 얘기하잖아요. 춘3월이 이때요. 왜냐하면 1월, 2월이지만 음력으로 1월, 2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따지면 한 달 더해요. 2월, 3월이에요. 그러니까 꽃피는 춘3월. 이게 묘월이에요. 봄의 기운이 가장 강력할 때. 자, 그 다음에 지는 환절기. 그 계절이 끝나는 것, 봄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거예요. 봄이 마무리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4월로 넘어가죠. 화가 시작하는 시기. 화가 계속 떠오르고 화의 힘을 가장 강력히 나타내는 시기. 그리고 해가 가장 뜨는 힘이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라는 건 화의 중심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해가 뜨는 것도 있지만 해가 지는 것도 있어요. 왜? 정오니까. 정오라는 건 오시의 중간이라고 해서 정오인 거예요. 오시의 중간. 그러니 오시의 중간이라는 건 해가 뜨는 시간도 있지만 해가 지는 시간. 반은 해 뜨고 반은 해 지죠. 오시라는 건. 그러니 얘가 중앙이긴 하지만 얘가 더 세요. 실제적으로는. 네,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셉니다. 그 다음에 미라는 건 그 마무리인 거예요. 왜? 에너지만 있으면 뭐해?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 이제 열매를 하려면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요렇게만 자라면 안 되고, 아까쯤에 미라는 거 얘기했을 때 나무에 넝쿨이 지는 거라면 이렇게 늘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랄 데가 없어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결집하고. 왜? 토라는 게 결집하고 모이는 거잖아요. 이 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결집하고 모인다 얘기예요. 그러니 결집하고 모였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신금. 자,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따야지. 추수해야지. 걷어들여야지. 창고에 가득 차는 시기. 그 다음에 열매가, 이건 열린 거고 얘는 이제 딸 때 된 거죠. 왜? 물이 가득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물이 찼다는 것도 있지만 열매에 물이 찼다는 의미도 있어요. 유라는 거. 그러니까 종지의 개념은 다른 한자적 개념이고, 자연적인 개념으로서는 물이 가득 차서 열매가 이제 정말, 왜? 과일이 뭐가 많아서 과일이에요? 물이 많아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즙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유. 자, 해가 지는 것, 그 다음에 이 금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술토. 해가 지는 것과 하루가 지는 것과 1년이 마무리되는 것. 그러니 이제 창고에 넣어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 이제 물이 흘러서 땅에 모이는 것. 그것이 해수. 한밤중. 전이죠. 자정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수가 자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얘는 반은 지지만 얘는 질 게 없어. 얘는 계속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는 용은 뭐고 얘는 뭐 채는 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물은 개수나 임수나 다 흐르잖아. 그냥 구분이 별로 없어요. 해수든 개수든.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도 해수든 자수든 큰 의미가 없어요. 비슷해요. 얘는 구분되는데 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수자수는 물이 모였다는 게 호수나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로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다. 땅이 얼어 있다. 물에 의해서 가득 얼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해수와 자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 그 물이 모이는 것. 그래서 그 물이 깨져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 녹는 것.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해서 여기서 해가 지고 이거는 해가 다 져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절적으로 봐도 똑같고, 그죠? 계절적으로 봐도 똑같고, 그 다음에 하루로 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정. 자시의 정 가운데에서 자정. 정오. 정시의 중앙이어서 종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머리 위에 해가 딱 떠 있는 시간. 그게 정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시니까 오시 전이 뭐예요? 오전. 오시 후가 뭐예요? 오후.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럼 몇 시 기준으로 보면 돼요? 12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5시 기준인데 그러니까 5시 전이면 오전, 5시 이후면 오후, 5시면 오시 아니면 정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절을 의미할 때도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제가 계속 개념 얘기하잖아요.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 뜨는 거하고 봄하고 똑같잖아요. 개념적으로 봐도. 그죠? 한 낮하고 한 여름하고 개념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얘도 똑같고 얘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계절적 의미든 하루의 의미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계절 안에 하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여름의 오시와 한 겨울의 오시가 같아요? 틀리죠. 반대로 한 겨울의 자정과 한 여름의 자정은 틀리죠. 그래서 어느 달에 태어난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일시 중에 일이 기준이긴 하지만 그 일을 있게 만드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을 어미의 자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떤 때 태어난 누구냐예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왜 당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주가 뭐냐면 그 얘기하죠. 뭐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닭이래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닭이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새벽이 되면 왜 닭이 우니까 새벽이 되면 도망간다. 이게 당사주인데 띠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 배워서 잘 모르실 텐데 자, 임목이 호랑이죠. 임목이 호랑이에요. 그죠? 그럼 목이죠. 목. 임목이니까. 자, 유는요. 금이죠. 금목이죠. 그러니 호랑이가 닭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금목인 거예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왜 금목이라는 건 배웠잖아요. 상생상극할 때. 금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닭을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뱀의 천적이 누구예요? 돼지예요. 뱀의 천적이 돼지예요. 실제적으로 뱀이 돼지를 못 죽입니다. 물론 뭐 이구아나 막 이런 애들은 먹죠. 근데 실제적으로 돼지가 뱀을 잡아먹습니다. 비계가 강해가지고요. 뱀독이 안 통해요. 이런 거 말고 그거는 크기 차이예요. 똑같은 힘일 때. 자, 해 수죠. 사화죠. 수국화예요. 네, 수국화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배울 때지만 그러니 우리가 당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 의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했냐? 못 알아쳐먹으니까. 못 알아쳐먹는 거야. 너는 목이고 너는 금이라 금목이란 네가 이해를 안 돼. 이렇게 하면 알아쳐먹어요? 못 알아쳐먹어요? 못 알아쳐먹어요. 그러니 실제적인 동물별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해충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알아쳐먹으니까. 화가 시작하는 여름의 시작인데 이게 수에 태어나면 얘가 연기를 못하지. 왜? 한겨울에 새벽 아니에요. 낮 아니에요. 추워요, 더워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춥죠? 그 역할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거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다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얼핏 알겠죠?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5,000년 전에 이것도 안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뱀이 돼지한테 잡아먹히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게 진짜 그런가 그러지. 그 사람들은 맨날
뱀 보고 돼지 볼 거 아니에요. 잡아먹는 걸 안다고.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가요? 어떻게 이걸 맞춰서 얘기할 거지 생각했냐고. 이걸 맞춰서 자연적으로 이게 다 설명이 돼요. 뭐 원진사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좌우충, 도하충 이런 모든 칠살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살이요. 당사주에서 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사주는 실제적으로 연을 기준으로 보는 그 당사주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사주의 원론이에요. 그래서 왜 사주 처음에 배웠을 때 왜 역사 뭐 복희씨 나오고 뭐 당사주 난록소집부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적으로 그냥 이거 깨놓는 게 아니라 이거의 산생상극관계를 다 얘기했어요. 그 당사주가. 그래서 당사주는 무시하면 안 돼요. 단지 당사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문제지. 그것들이 문제지 당사주 자체는 그렇게 낮은 학문은 아닙니다. 왜?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고.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고. 아니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걸 다 해석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연의 동물의 관계로 이걸 다 해석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다 해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애가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동물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개념적인 걸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래서 뭐 호랑이고 이래서 토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생상극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5000년 전에. 그래서 이 학문이 대단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하나하나 껴맞춰져 있는 학문이에요. 동물들을 괜히 12개를 대놓은 것도 아니고 괜히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12가지 동물들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사주를 무시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물상학 해가지고 뭐 금을 금속이라고 얘기하고 목을 나무라고 얘기해서 금금목이니까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상학이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현실의 물건들에 대비해가지고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당사주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왜? 그렇게 얘기해 알아듣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화고 여기가 사화고 뭐 시작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데만 한 세월 걸리는 데다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거를 실증적인 것들, 그게 물상이에요. 실제 물건들. 거기에 대접해서 아니 그러니까 금이 도끼는 아니잖아. 이때까지 배웠지만 금이 도끼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수국화, 불에다가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진대요.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죠. 그죠?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화라는 건 여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여름에 무슨 물을 뿌린다고 여름이 겨울 돼?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 물상학적으로 불에다가 물을 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떤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좀 현실적인 걸로 얘기를 해줘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상학적인 현실적인 물건들에 대해서 대입을 시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정도 초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초보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물상학이라는 건 내가 이걸 대입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본인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뭐 물에다가 불 뿌리고 뭐 도끼가 나무를 찍고 이런 건 이 사람한테 나의 상담자한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화가 불타버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타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 불탔는데 끝났는데 이미 생명을 다했는데. 그죠? 얘는 결시라고 보고 얘는 수의 모든 근원이라고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렇게 봐야 사주 12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학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볼 때 그럴 때 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다 양음, 양음 10천간 배웠죠. 간목, 을목, 양음. 자, 얘도 똑같아요. 여기 양음 썼죠. 이 지지도 양음입니다. 양음. 그래서 인목부터 시작해갖고 인, 묘, 예요. 1월, 2월 양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 일로 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토는 계속 중간이죠. 환절기예요. 그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인가를 모으고 마무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가 항상 중앙이고 무엇인가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죠. 토가.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토가 없는 것 같지만 토를 12지지에서 보면 이해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토가 계절적으로는 딱히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절을 마무리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토가 있잖아요. 토는 뭐예요? 원래 개념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모으는 거고 무엇인가 결집하는 거죠. 그게 토죠. 그러니 계절적으로 항상 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토가 뭐 하는 거니까?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1월, 2월, 자, 3월, 4월, 5월이에요. 4월,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갑자를 나중에 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천간이 10개죠. 12지지가 12개죠. 그러니 얘네들을 곱하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20개가 나와야죠. 곱하면 120개가 나죠. 근데 60갑자예요. 왜 60갑자냐면 정신과 육체가 양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러니 갑자, 을묘, 병호, 정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러니까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갑인월은 있어도 갑묘월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러니까 10천간에 12지지를 했는데도 몇 개예요?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붙으니까. 그러니까 양이 뒤바뀌면 안 돼요. 양이 뒤바뀌면 몇 개 나와요? 120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왜? 갑에다가 인묘진사오미, 그러니까 자축인묘진사오미가 다 들어가면 12개잖아요. 그게 아니고 6개밖에 안 된다고. 12개 중에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의 양이 간목의 양하고 겹치는 거고, 그 반의 음이 을목의 음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갑자부터 시작합니다. 원래가 60갑자가 갑자. 그러니까 태초에 요순 임금이 했을 때부터 갑자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부터 이때까지 계속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갑자, 그러니까 자, 추, 인, 묘, 진, 사, 오, 경호, 미, 신, 유. 아, 이거 바뀌었나? 경호가 바뀐 것 같은데. 아씨, 경호가 바뀌었다. 아, 이게 바뀌었어. 이게 정사고 병호예요. 정사고 병호인데,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오미, 신유, 술해죠. 아니, 술해 어디 갔어? 지우개 어디 갔어?
술해요. 자, 그럼 수레가 지금 2개가 남죠. 수개가 2개 남아요. 그래서 수레가 2개가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갑이 다시 들어와요. 갑, 을에다가 여기 얘네 2개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술해.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자축인묘진사음이 들어가고 여기는 갑을 병정무기견신인 게 들어가요. 이렇게 끝내면 끝은 어떻게 끝내겠어요? 개, 해로 끝나겠죠. 왜 여기 2개가 남았잖아. 그럼 10개 하고 12개 하면 또 4개가 남겠죠. 10개 하고 12개 하면 또 6개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60개가 나오는 거야. 그게 60갑자예요. 뭐 엄청난 공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한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진사음이 2개 남으니까 이 2개에다가 갑을 붙이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진사음이 그렇게 해서 6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야?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진사음이 쭉 써가지고 2개 남으니까 갑을 다시 붙이고 쭉 써가지고 남으면 또 다시 붙이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60개 얘는 얘대로 60개예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60갑자인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이 뭐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인 거예요. 근데 만드는 건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진사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60 나문법 해가지고 쭉 60개 써놨어요. 안 어려워요. 그냥 60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60개 쓰면 되고 지금 몇 쪽에 있냐면 52쪽에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미리 한 건데 여기에서 1월 2월 썼으니까 그냥 60개가 이거예요. 이렇게 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12지지, 그러니까 10천간 12지지의 의미가 오행 10천간 12지지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월로 어떻게 따지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계절적으로 어떤 건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우실 때 꼭 저는 그 얘기합니다.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임목, 묘목, 오화, 사화, 진토, 술토, 미토, 기토, 신금, 유금, 자수, 해수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가 얘거든요. 원래가 얘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갑을인 게 아니라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임목, 묘목, 오화, 사화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입에 그렇게 붙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애운다는 개념이라 이거 그러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목이라고 안 썼을 뿐이지 이게 목이잖아요. 근데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0천간 애울 때도 쉽고 12지지 애울 때도 얘가 어떤 오행인지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어떤 오행인지. 근데 처음부터 임목, 뭐 묘목, 사화, 병화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임목, 묘목, 사화, 정화는 여기서 이거 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10천간 12지로 사주 풀 때 뭐 오행의 상생상극 볼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2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